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묻은 땅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제주 애월 수산리에 위치한 작은 연못 앞에 와 있습니다. 뒤로 아주 멋진 소나무가 보이죠? 무려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요 500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아름드리 이 굴다란 가지들이 이 엄청난 풍상을 견뎌온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의학 뉴스는요, 아무래도 탈모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 라는 방안을 내놓고요. 이걸로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죠. 찬성하는 분들은 이제 정치가 보통 사람들의 작은 행복까지 챙겨주는 그런 관심을 갖는다는 게 발전한 게 아니냐. 그리고 탈모 환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겠느냐. 그 돈이면 암 환자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들을 돕는 게 옳다.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탈모는 질병이라기보다 미용적 문제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죠. 비급여라고 말합니다.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탈모 치료는 역시 모발이식술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죠.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먹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프로페시아라는 약이죠. 자, 이 약 하루에 하나를 먹는데요. 근데 이게 약값이 대략 한 알당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를 매일 그리고 뭐 수년 이상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모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가능하면 저렴하게 탈모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 생각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복제약 또는 카피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복제약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시죠? 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약이 있고 카피약이 있고, 오리지널 약은 말 그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신약 상태로 만든 약이죠. 대개 20년 정도까지 이 특허로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탈모 치료제는요, 오리지널 약에 대한 특허가 다 풀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피나스테리드 성분이죠. 상품명으로는 MSD의 프로페시아. 또 하나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고 상품명으로는 영국 GSK의 아보다트라는 유명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에 대한 특허가 풀려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복제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비욘디에서 40여 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일일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 마치 그 약국에서 바카스 가격이 다 다른 것처럼 먹는 탈모 치료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피나스테리드, 아까 제가 프로페시아 최대 2,000원 한다 한 알에. 근데 여기 보면 예컨대 라온파마라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피나온이라는 상품명, 요거는 한 알에 35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제약에서 파는 피나프로스라는 상품명, 요 녀석도 한 알에 350원이네요. 그리고 뭐 신신제약, 경동제약, 현대제약, 한올제약, 더유제약, 뭐 굉장히 많습니다. 두타스테리드도요, 두타온이라는 상품명 요 한 알에 400원. 이해가 되시죠? 와, 무려 90여 개 가까이 되는 많은 복제약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싼 것을 골라서 처방을 받아 드시면 저렴하게 탈모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성분이니까 일단 효능은 같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먹는 미녹시딜 제제입니다. 자, 미녹시딜은요,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다 털이 나는 부작용 때문에 도중에 탈모 치료제로 용도가 바뀐 거죠. 근데 이게 허가가 난 건 아직까지 두피에 바르는 것 뿐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여러분들 약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먼저 말씀드린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분명히 도움을 주고 FDA 공인도 난 겁니다. 근데 최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르는 것으로만 써왔던 이 미녹시딜을 입으로 먹었더니 놀랍게도 머리가 나는데 도움을 주더라라는 그런 논문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탈모 전문 클리닉에서 처방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케이스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먹고 있고 집사람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일단 굉장히 쌉니다. 이건 한 알에 100원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먹어도 수천 원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게 고혈압 치료제라 그러니까 뭐 다들 놀라지만 사실은 뭐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약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탈모 용도로 쓸 때는 고혈압 치료제 용량이 한 절반 정도 쪼개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이제 머리 이외에 다른 부위에서 털이 나는 솜털 같은 거, 그런 걸 호소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면 그런 부작용도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먹는 미녹시딜 제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복제약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드린 먹는 미녹시딜 제제도 그렇고 둘 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서 다짜고짜 이걸 내놓으시오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거나 또는 그 약을 좀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부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제주는 이렇게 군데군데 시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이 시가 아주 참 재밌네요. 제목이 도발적이네요. 애인은 토막난 순대처럼 운다. 권혁웅 시인님의 글인데요. 지금 애인의 울음은 변비 비슷해서 2시간째 끊겼다 이어졌다 한다. 몸 안을 지나는 긴 울음통이 토막나 있다. 아유, 야, 뭐 이 시가 뭘 의미할까요? 너무 눈에 띄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주는 굉장히 재미난 곳입니다. 세상에 애인 보고 토막난 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면역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때문에 말기 폐암 환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치료비에 1억 원 가까이 드니까요. 자비 부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정치인 김한길 씨를 기적적으로 치료하겠다는 키트루다 같은 약이죠. 사실은 뭐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비용 부담 때문에 1차 치료로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먹는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면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 1,000억 원이면 아주 단순히 계산을 하면 1,000명의 말기 암 환자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연 나의 탈모 치료를 좀 저렴하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건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19세기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를 호송하잖아요. 그럼 뭐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족족 이제 죄수들이 배 안에서 뭘 잘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어서 내렸다. 절반 이상이.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선장에게 탈 때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받고 태우는 게 아니고 내릴 때 살아있는 죄수의 숫자만큼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요. 그 전에는 절반이 죽어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98명이 살았다. 100명 가운데 거의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민간의 그 인센티브에 대한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이 정치가 해야 할 일도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막 나눠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지금 복제약 같은 경우 너무 많은 군소제약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값싸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품질을 지니고 있는지 정부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만 해도 고혈압 치료제 가운데 중국산 발암 가능 물질이 섞여서 판매가 취소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탈모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피약이 싼 건 좋은데 5분의 1씩이나 낮은 가격으로 만드는 많은 군소제약회사들 제품이
정말로 불순물은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오리지널 약과 동등한 효능, 우리가 이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거쳤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깐깐하게 따져서 소비자인 또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값싸게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또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뭐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탈모 치료제 보험 적용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